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거의 25% 세액공제 해주는데 그렇죠. 우리만 8%라면 딴 나라들은 50m 앞에서 뛰는데 우리는 50m 뒤에서 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50m 뒤에서 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는 하나를 8개 주면 거기는 네. 25개를 준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 지난주에 이게 아니 반쪽짜리도 아닌 반반쪽짜리로 통과가 돼서 지금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국회 통과될 때 이거 통과시키지 말라, 부결시켜 달라고까지 했는데 그때 정말 절실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심정이.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 반도체 특별법에 패키지로 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네. 근데 사실상 기업에게 가장 더 중요한 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반도체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기재위에서 이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 네.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본회의에서 처리된 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베트남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배 수교 30주년 경제 포럼에서 아. 제가 이제 하노이와 호치민 양쪽에서 기조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호치민 기조 연설 당일날 아침에 국내 언론 기자분들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 이 본회의 상정되는 거 아느냐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이게 논의 과정도 없었는데 네. 그런데 알아보니까 국회 그 자동 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양당 그 원내대표 간에 그냥 회동에 의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서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아, 근데 그 법안의 내용도 이 이제 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그러니까 네. 특유의 제시했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야정산하게 함께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업계의 어떤 그 글로벌 경쟁 현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대기업 20%, 네.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정도는 네. 해야 네. 우리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네, 네. 것이라는 그런 이 현황 하에서 저희가 그런 법안을 냈는데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네. 그것도 이제 야당에서는 10%, 15%, 30%의 대안을 또 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에도 못 미치는. 글쎄 말이에요. 갑자기 기재부에서 8%, 16%. 아하. 이 2%만 따고 이 있는. 조항이 네. 그냥 상정이 됐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에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법안은 이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이 국회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 논의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야 정산하게 네. 함께 논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기재부 안으로 해서 그냥 연말에 예산 어떤 법안에 끼워 넣기 해서 이렇게 처리될 법안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어떻게 우리가 반대합니까? 왜냐하면 민생 조항이 앞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150에서 200으로 늘려준다든지 네.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그것까지 다 날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앞에 있고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세액공제 부분이 그냥 들어가 있으니 의원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이고. 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면서 이건 정말 국가 미래를 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에다 묻는 일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럴 네. 것 같아서 저희도 여쭤보는데 지금 외국은 네. 그 조세특례를 해서 25% 최소 25%를 공제해 주는데 우리는 8%뿐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요. 외국과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제가 반대 토론을 할 때 반대 토론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는. 근데 갑자기 찬성 토론자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게 나오셨어요. 네. 야당에서. 물론 이제 기재부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명단이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 중에 뭐 대만이 우리보다 세액 공제나 뭐 지원이
우리보다 많지 않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25% 이상 해주는데 미국의 특성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제금 반도체 지원 정책을 보면 네. 우선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대만의 상황을 보면 네. 최대 5년 동안에 토지 임대료를 전 무상으로 내줘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세액공제라든지 R&D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이렉트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대만의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는 네. 우리보다 지원 정책이 훨씬 더 탄탄하고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임대료 네. 공제 좀 그 얼마예요? 임대료 깎아주면. 그리고 보조금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4조가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네.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을 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용수, 네. 전력,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폐수 처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전액 기업이 담당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 네.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R&D 세액 공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런 TSMC 이콜 대만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거의 TSMC 가 국영기업이군요. 네, 거의 그냥. 국영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 정책 우리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R&D 세액 공제가 네. 25%, 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해주는 뭐 30%.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네.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중견 중소기업의 투자도 그렇죠. 따라가기 예. 때문에 낙수 효과로 뚝뚝 다 오히려 내려가죠. 중견 중소기업 쪽에서 대기업의 투자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뭐 대기업에 현금 유보금이 많은데 네.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제 이런 대기업 특혜론이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었었고, 근데 네. 제가 7년 동안 정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네. 이건 국내 시각이 아니다. 국내의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뭐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 국가적 관점에서 그렇죠. 국가 대 국가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 네. 국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반도체 산업 오로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자산으로 그렇죠. 무기로 맞아요.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가적 네.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거의 25% 세액 공제 해주는데 그렇죠. 우리만 8%라면 딴 나라들은 50m 앞에서 뛰는데 우리는 50m 뒤에서 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50m 뒤에서 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는 탄화를 8개 주면 거기는 네. 25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야 이건 전쟁에서 이 정말 특히나 우리는 반도체로 거의 산업의 한 4분의 1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다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 스스로가 힘을 빼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전쟁터에서 뛰는 장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저 뒷짐지고 뒤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아. 관료들의 말씀을 듣느냐라는 말씀까지 제가 그러니까 했습니다. 뭔가 국회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냐. 좀 그 말씀을 이런 제가 생각도 하면 그래 너 잘났다 할 수 있기 아. 때문에 그 말씀 드리기 힘들고 저도 30년을 넘게 네. 반도체 개발에 종사했던 사람이지만 네.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부분도 극히 일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네. 산업은 그 기술의 스펙트럼이 워낙 높고 네. 그 깊이가 정말 그 어떤 산업보다도 어떤 기술보다 깊이가 깊고 높기 때문에 네. 이 함부로 이 산업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범접하기 어려운 네. 기술이기 때문에 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걸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네. 그걸 네. 전공하지 않은 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 산업계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투기가 사실은 산업계, 업계가 함께 했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의 특위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도 이 전문가들과 정말 함께 그렇죠. 논의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게 네. 된 것도
그래도 조금은 30년을 했던 네. 저의 경험을 국가 발전에, 국가 미래에 그렇죠. 좀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 네. 이제 제가 위원장을 이제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업계 학계의 분들이 교수님이나 우리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되겠다. 제대로 된 창구가 생겼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 의향을 네.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게 국회 와서 용두사미가 돼버렸는데 네. 갑자기. 근데 네. 저는 야당은 뭐 원래 뭐 재벌들 뭐 특혜 준다고 반대했던 건 야당은 뭐 그랬던 분들이니까 네. 그렇다 치는데, 근데 기재부는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도 법인세 3% 깎아줘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던 분들이, 아니 지금 반도체 이거는 25%를 8%를 깎아내리는 주역이 됐는데, 아니 기재부는 아무리 세수 준다고 논리를 댄다지만, 아니 법인세 깎아줄 때는 그 세수 안 주나, 이거 더 많이 줄잖아요. 네. 그땐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은 이렇게 반대한 건가요? 그래서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네.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네. 그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논리가 안 맞죠. 법인세 깎아주면서 이건 왜 안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율 배반적 논리로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네.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기재부와 여당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고관을 지키고자 하고 네. 또 국민을 바라보고 또 고관을 풀어라 하는 네. 이 양쪽의 대결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네.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 되고 네. 기재부에 그런 논리가 있으면 네.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건 무슨 밀실 그렇네요. 이 자기들끼리. 처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분노를 했습니다만 많이 그렇죠. 많이 참았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사활을 걸어야 된다 해서 반도체 특위를 만들기 한 분도 윤 대통령이고, 네. 왜 세액공제도 다 윤 대통령이 하자고 한 건데, 근데 갑자기 기재부 반대로 이렇게 휙 돌았는데, 그럼 대통령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 대통령실이 나서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의 네. 소위 비서실장, 그다음에 경제수석 뭐 이런 분들 다 모피하다. 그러니까 이 기재부 출신들이 다 기재부랑 같이 짝짝꿍해서 그냥 같이 간 거 아니냐. 거기에 윤 대통령도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그런 지적을 당하실 만하죠. 네. 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만큼은 네. 정말 우리가 국가적 또 국가의 안보적 자원의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분노가 일었죠. 이제 네. 그것보다도 이제 산업계에서 훨씬 더 망연자실 그렇죠. 네.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앞으로 더 세액 공제라든지 지원책을 또 강구하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제 대신 하고 계신 것 아니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는 그 8% 깎았던 분이 이제 여론이 질타라니까 이제 말 바꾸시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언론에 굉장히 감사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반도체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수도권의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인데 네. 이것도 안 됐어요. 네. 이것도 아니 돈도 안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충원도 안 해주면 뭘로 하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그 히든 히어로스 책을 드렸습니다. 아 예. 이거 방금 이제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네. 책, 양양재 의원님의 책입니다. 이게. 히든 예. 히어로스. 예, 저 임영규 회장님과 제가 이렇게 대담했던 네. 내용을 우리 네. 회장님께서 직접 담으셨는데요. 네, 네. 이제 방금 그 인재 관련해서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취임해서 네. 첫 방문국이 어디였어요? 한국인가요? 네,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그 와서 와이퍼 들었죠. 와이퍼가 아니라 웨이퍼. 웨이퍼.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와이퍼라네요. 그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달려오셨고 네.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만두제공.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가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거라고 네. 저는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미국의 가장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때 결과물로 보면 네.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사업을 미국에 260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아, 그렇죠. 그 260조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네. 지금 평택 캠퍼스 네. 천지 개벽한 거 아시죠? 네, 평택 네, 캠퍼스. 그렇죠. 평택 캠퍼스 같은 공장이 네. 11군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돈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 11개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그렇죠. 좋겠습니까? 아, 그냥 우리나라 그 네. 노동력도 네.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일자리 생기고. 저는 그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그 미래 세대들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좀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미국 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생겨야 할 일자리가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30년째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네. 결국은 중요한 게 기술 인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술 인재에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삼성과 네.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2만 5천 명이 이제 그 기술 인재 수준이라고 하면 네. 그건 6만 명이거든요. 아. 그런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경쟁력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만약에 미국의 260조라는 거대한 금액의 예산이 투여가 돼서 생산 기지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그 생산 기지를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될까요, 과연? 아니겠죠. 미국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주도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 법안을 만들 때 네. 이것 또한 국내적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글로벌 이 기술 허브 국가, 네. 글로벌 기술 플랫폼 국가로 네. 패권 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재풀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이걸 관계없이 네. 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겁니다. 그런 조항을 네. 담은 건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인재 확충에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10년에 20년의 미래를 네. 보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역소외법으로 이렇게 인식을 인식되면서 이제 수도권의 정원을 못 늘리게 하는. 네.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수도권 대학들은 이 기존 정원에 이 학과별 자율 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습니다. 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학의 상황을 보면 네. 대학에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라 했을 때 절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왜? 그 기존에 있었던 학과들이 절대로 그렇죠. 줄이면 정원을 줄이지 교수님들이 않고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세 기술, 네. 필연 산업으로 이 친구들을 인도하고 그렇죠. 그쪽으로 뭔가 제대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과거에 어떤 그 유망하지 않는 산업들에 이렇게 미래 세대들을 그쪽에 배치한다면 네. 저는 그들에게 굉장히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네.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인재의 어떤 가치 중심으로 사람을 네. 중심으로 이 대학들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대학의 방향이 정말 이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 수도권 비수도권 갈라치기 하지 말고 풀을 그렇죠.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인재 풀이 커지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반도체 특화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배치대에 갈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지금처럼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다 나가지 누가 그렇죠. 국내에 남겠습니까? 아하.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네. 대만 같은 경우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2025년도까지 네.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 아, 그렇죠. 이런 선언을 네. 하다 보니 TSMC의 입장에서는 대만에 있다가는 우리가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TSMC도 미국으로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일본으로 네.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럼 대만의 문제가 뭐냐면 2025년도까지 4만 명의 기술 인재들이 유출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의 그렇군요. 문제만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네. 미국의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하면서 미국으로의 유출이 기업뿐만 아니라 네. 기술 인재의 유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극복해 나가고 아. 제대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이렇게 허브 국가로 기술 허브 국가로 만들 것이냐 하면 결국 대한민국 안에 기술 인재들의 풀을 키우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중장기적 경쟁력 관점에서 이제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네. 당장 이제 부딪혔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단기적인 이게 솔루션은 될지 모르나 네. 궁극적으로는 다시 국회 차원의 첨단 산업 투기가 아. 발족이 되면 거기서 다시 다시 재논의를 한번 얘기해야 해야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지방 균형 발전론을 갖고 자꾸 이제 그 지방에 생겨야지 왜 수도권에 두냐 하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 학교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교수가 없고 가르칠 그렇죠. 사람도 네, 없고 네, 네. 학생도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포스텍에서 했는데 70%가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도 좋지만 예. 아니 당장에 반도체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방에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가고 가르칠 분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기존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해야지 거기에 그냥 쉽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 다 도외시하고 그냥 명분론만 내세우면 실제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히든 히어로스에도 담았습니다만 이 국가의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예를 들면 국회가 뭐 세종으로 내려간다든지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패권 국가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첨단 산업 네옴시티죠 사실은. 네, 예,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그랜드 플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러려면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니멈 10년, 15년, 20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네. 드리고 방금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이제 대두될 문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첨단 산업이 문제지. 그러니까 네. 지역 균형 발전하려면 첨단 산업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학만 간다고 해서 거기에 첨단학과를 만들고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인력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지금은 네.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해외로 다 나갈 겁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우리 그 자그만 우리 강소국 작은 나라에서 네. 그걸 뭐 지역을 나누고 뭐 또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누고 이런 건 진짜 없어져야 된다. 아, 네. 대만처럼 똘똘 뭉쳐서 네.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2023년 정부 네. 예산에 네,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을 무려 1,382억 원이나 증가시키는데 큰 네. 기여를 하셨다고 하죠. 네. 예산안 때문에 사실 말이 참 많았는데 설득하는 게 쉽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증액된 예산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이제 그 예산안은 사실 그러니까 산자부 또 기재부, 네. 교육부, 이제 전 부처, 중기부까지 이제 전 부처가 함께 이제 필요하다라고 올렸던 네. 그런 예산들을 이 또한 이제 기재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다 삭감을 했죠. 근데 대통령께서 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라고 네. 화려하게 발표를 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이 반도체 관련 예산조차도 이렇게 책정하지 못하면 네. 이게 무슨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뿐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반도체 특위위원들을 네. 오찬에 초청하셨을 때 네. 제가 대통령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예산만큼은
네.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통째로 지금 드러내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당시 이제 경제수석계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모르는 반도체 예산 삭감이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아, 네, 네. 예, 질문을 좀 강하게 해주셔서 네. 다시 이제 재논의할 수 있는 아.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또 정부 부처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원실 네. 이렇게 해서 재논의를 해서 더 좀 촘촘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번에 1,382억 원의 증액이 이루어졌고 이제 아하, 그렇군요. 기재부 이제 경제부총리님 또 기재부 장관님, 산업부 장관님, 중개부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네. 교육부 장관님은 나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네, 교육부 네. 실무자들 이렇게 정말 많은 논의를 했어서 그래서 네. 꼭 필요한 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프라이어티를 정해서 네. 다시 한번 올리자고 해서 재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에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 네, 네. 근데 틈만 나면 기재부는 다 깎아버리네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이 알아서 네. 하는데 네. 왜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선에서 왜? 도와줘야 네. 되냐. 근데 기업들은 이 글로벌 경쟁에서 네. 다른 어떤 여타 경쟁국들의 지원 체계에서 밀리면 네. 결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내세운 게 어쨌든 반도체 강국, 우주 강국, 네, 뭐 네, 네. 양자, 뭐 SMR, 첨단 그 산업은 다 육성하겠다고 말은 하셨지만 실제 지원이 안 되면 육성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이게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냐라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아마 크게 이제 이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육성 네. 하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또 반도체 아, 산업 단지를 그렇죠. 조성할 때 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좀 들어갈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용인 클러스터 만들어질 때 네. 이 여주 용수 사태가 최종적으로 그렇죠. 뭐 발생되면서 다른 경쟁국들은 사실 2년이 채 안 걸립니다. 네. 이 클러스터 만들어지는. 네, 네. 근데 용인은 지금 7년 아이고. 이상 와. 걸리고 있죠. 그것도 뭐 여주시장이 끝까지 반대하다가 그래도 설득이 됐죠 이번에. 그럼요. 이게 네. 이제 국가적 관점에서 보시고 네. 또 이렇게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